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2라운드 게임데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것도 분석 준비해놨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경기는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비버랑 램버트인데요. 이 셰인 비버가 이제 그 리앱에서, 부상에서 복귀하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이에요. 최근에 이제 리앱 등판이 그렇게 뭐 오래 버티지도 못했고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상태에서 지금 등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부터가 좀 의심스럽고, 셰인 비버가 작년에도 갑자기 옮겨가지고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에이스 시절, 그때랑은 좀 거리가 있는 피칭이었어가지고, 가장 최근 리앱에서도 이제 5이닝을 먹었지만은 그 전 경기는 5이닝 깔끔하게 했는데, 가장 최근에 5이닝 동안 5실점으로 피홈런 뭐 2방 맞고 이래가지고 또 안 좋은 상태에서 메이저리그 이제 복귀 등판 하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믿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휴스턴에 있는 타자들한테도 상대 전적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피안타가 특히나 좀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나는 비버가 오늘 적절한 등판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좀 길게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후에 또 막 마일스 같이 길게 던질 수 있는 친구들. 토론토가 아마 불펜 소모가 그래도 좀 있을 거기는 해요. 어제 좀 치열한 승부였어가지고 아마 투구수상 근데 막 발란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나오면은 확실한데, 그런 애들이 오늘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돼야지 나오는 거고, 뭐 피터 램버트도 그렇게 막 좋게 볼 건 없지만은 지난번 경기 또 간만에 7이닝이나 먹어줬습니다. 월추 봤을 때는 최근 한 5경기 정도, 그전에도 한 7이닝가량 좋았었고요. 우려보다는 잘해주고 있어요. 얘가 콜로라도에서는 엄청 망했었는데 일본 한번 갔다 오더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스턴에서는 뭐 못내 선발은 아니다, 방어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 휴스턴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역배를 이 정도나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어제는 사실 빠따는 토론토가 좀 더 나았지만 오늘은 이 마운드가 좀 더 약해 보인다, 이거랑, 어제는 이제 브라운이랑 딜런 시즈가 남았는데 병살이 5개나 나왔는데도 그 선발들한테 4대2 정도 뽑았으면은 오바도 기대치가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레벨이 낮아 보여서 휴스턴의 역배라던가 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시애틀입니다. 미치 켈러랑 이제 컵이고, 미치 켈러도 요즘에 좀 안 좋아요. 저번 경기도 5.1이닝 동안 5실점. 근데 이게 자책점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뭐 여러 뭐 송구 실책이나 홈태그 실패 이렇게 운이 안 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피안타라든지 볼넷도 꽤나 주고 좋지는 않았던 경기긴 했었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5, 6월 달에 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지 커비도 비슷하죠. 얘도 5, 6월 달에 좀 안 좋아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6이닝 동안 볼넷은 없었지만 피홈런 하나 만든다든지 그냥 실점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눈에 띄는 건 피안타가 많아졌다는 건데, 피츠버그는 홈이랑 원정에서 특히 이제 홈일 때가 타율이 3푼 3리가량 좋아집니다. 제가 원래 이게 거의 뭐 한 4푼 이상 차이가 났다고 했었는데, 이게 원정 타율이 좋아진 거지 홈에서 타율이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피츠버그가 홈에서는 좀 더 잘 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요즘에 시애틀이 빠따가 참 저조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조금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뭐를 기준으로 잡았냐, 아로사레나의 오프를 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월달에 아로사레나가 정상적으로 뛸 때, 이때는 팀 OPS가 736 정도로 괜찮게 찍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로사레나가 이탈한 이후,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8경기 동안 OPS가 509거든요. 이거는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기간 가장 아마 낮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칼 랄리, 복귀에서도 OPS가 542밖에 안 됩니다. 크로포드, 얘는 복귀해서 OPS가 403이에요. 여기다가 한창 잘 치던 뭐 훌리오도 603에다가 그나마 도미닉 한존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여가지고 핵심 타자들이 매우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시애틀이 빠따가 한창 좋았다가 요즘에는 특히 이런 주력 타자들이 안 좋아진 게 많이 보여서, 전 시애틀의 최근 빠따 약세와 함께, 이거는 뭐 켈러도 안 좋은 걸 알지만은 좀 피츠버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게 8.5는 시애틀 때문에 오바를 못 보겠습니다. 선발들은 저는 좀 점수를 줄 거라고 보는데, 이 시애틀이 지금 못 쳐도 너무 못 치는 구간이라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더오버는 좀 무서워요. 본다면은 저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사실 언더오버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대 켄자입니다. 맥클라난이랑 아빌라인데, 맥클라난은 요즘에 안 좋습니다. 저번 경기는 볼넷 5개나 주고, 그 내용은 좋아하는데 이닝을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내용도 안 좋습니다. 피안타도 많고. 지금은 맥클라난이 딱히 뭐 강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빌라도 한창 이제 갑자기 이제 선발로 올라와가지고 잘 하다가, 의외로 잘하다가 휴스턴한테 1이닝도 못 채우고 8실점한 경기가 있었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경기에 또 이제 5.2이닝 1실점으로 그냥 한 경기만 못하고 남은 경기는 얼추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빌라가 어쨌든 한 경기만 못한 거면은 좀 오늘 잘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 보자니 캔자시티가 그동안 빠따가 좋아가지고 좀 어제도 역배 가능성이 없지 않았는데,
어제 근데 결국에 4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어제는 선발들 둘 다 너무 잘했던 경기여서 여기다가 또 캔자스는 표면적으로는 원정이 매우 약하다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가기 싫은 경기예요. 굳이 보자면은 맥클라는 요즘 대놓고 별로고 아빌라는 그래도 뭐 눈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캔자의 역배를 생각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뭐 시한폭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대 텍사스, 알칸타라랑 퀀트릴이고요. 퀀트릴은 예전에 마이애미 소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잠깐. 근데 일단 알칸타라의 요즘 회복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번 경기도 실점은 4점이긴 했는데 이것도 뭐 자책점은 2점밖에 안 되긴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구속도 조금 나온다든지 막 슬라이더를 이거를 뭐 구속도 늘려보고 줄여보고 막 했는데 어쨌든 그냥 뭐 체인지업이나 싱커 이런 것들 앞세워가지고 알칸타라가 요즘은 상태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믿음을 주면 확 가라앉는 이런 게 있다지만은 어쨌든 최근에는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볼만한 것 같고 텍사스 애들을 꽤나 많이 만났는데 피안 타율이 169밖에 안 돼요. 장타도 이 정도면 많이 맞은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여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이제 퀀트릴은 얘가 이제 옛날에 선발일 때 클리블랜드에서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좋은 적들이 많습니다. 마이애미도 별로였었고 뭐 콜로라도에서도 그냥 깔짝 좋았다가 말았었고 얘가 이제 스플리터가 좀 좋았던 시즌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대부분 이제 클리블랜드 시절에 좋았던 그런 때고요. 위쪽으로 보면은 24년, 25년 이때 한창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시즌 이제 불펜으로 그냥 짧게 한 2, 3이닝 정도 그렇게나 써가지고 좀 나아진 셈인데 뭐 방어율 같은 거는 지금 딱히 뭐 흠잡을 건 없지만은 텍사스가 지금 라이터가 부상이라 가지고 땜빵인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가 오늘 또 마운드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요즘에 뭐 라츠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쓴지라서 텍사스도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거는 많이는 없네요, 저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마이애미는 도루를 엄청나게 많이 뛰는 팀이고 텍사스는 이런 히가시오카나 젠슨 이런 포수들이 도루 저지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카일 히가시오카 여기 꼴찌라든지 데니 젠슨 뭐 68명 중에 62등 이런 식으로 도루 저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마이애미 어제도 뭐 도루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좀 더 베이스 러닝 같은 거는 괜찮았었고 그냥 아쉬운 건 어제 경기도 자비어 에드워즈가 인사이드 파크홈런을 노리다가 잡힌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지 싶습니다. 마운드 차이가 좀 더 마이애미 쪽으로 쏠린다고 보고 이 마이애미가 홈에서의 8연승이 끊겨서 아쉽긴 한데 어제도 내용상으로는 사실 잡을만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봤고 요즘에 텍사스 불펜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게 거슬리는 거라면 양팀 다 불펜의 과부하가 좀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요즘에 이제 불펜 데이도 많이 돌리고 했어가지고 지금 불펜이 꽤나 이렇게 누적치가 많은 상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알칸타라가 내일 좀 길게 던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텍사스도 근데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라츠가 이제 멀티 이닝을 던졌다든지 다른 애들도 지금 연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불펜들을 많이 썼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길게 던질 자원들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난 그래갖고 내일은 정규 선발이 나오는 마이애미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홈에서는 마이애미가 특히 좋은 부분이 있고 8연승이 끊겼어도 넓게 봤을 때는 좋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퀀트릴 역시 도루 저지의 측면에서는 좀 이제 하위권에 이렇게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마이애미 승 쪽으로 그렇게 보고 싶네요. 다음 디트로이트 대 양키스 KC 마이즈랑 로돈입니다. KC 마이즈가 아마 저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는데 그때 뭐 길게는 못 갔어요. 86구 정도 30점이나 했다. 그래서 마이즈가 그나마 지금 방어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디트로이트에서 꽤나 믿을만한 자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갓 복귀했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즈는 이렇게 플래톤상으로 좌타자한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양키스는 라인업에 좌타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요즘에 뭐 저지 같은 이제 우타자가 없다 보니 특히나 좌타자가 굉장히 많은 와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이즈한테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보시면은 좌타자가 진짜 많죠. 스위치턴인 도밍게즈도 있고 그나마 마이즈한테 희망적인 부분은 이렇게 양키스 상대로는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괜찮긴 했다. 장타도 많이는 안 맞았고 대신에 반대로 로도는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피안타율은 높았는데 볼넷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고 장타도 많이 안 맞았다. 그래서 아주 뭐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로돈이 양키스로 옮긴 이후에는 디트로이트한테 4경기 동안 8.53으로 매우 안 좋았다고 하던데 세부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흠잡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뭐 피홈런 같은 거 덜 맞는 거 이렇게 좀 구종 변화를 통해 갖고 좀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 경기는 5이닝 3실점이었는데 그래도 로돈이 괜찮았잖아요, 올 시즌에. 지금 상태는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도 좀 어려운 경기네요. 어제도 양키스가 빠따가 좀 많이 못 미쳤다. 이런 것도 있었고 게리콜이 믿었던 게리콜이 털렸다. 이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솔직히 승패는 좀 어려워요. 양키스 분위기가 안 좋아 보여서. 근데 반대로 아까 봤다시피 마이즈 상대로 이렇게 좌타자한테 약한 마이즈한테 좌타자로 뭐 수놓은 라인업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양키도 못 볼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저는 굳이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게 넓게 봤을 때는 시리즈 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워싱턴한테 이렇게 위닝 시리즈를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워싱턴이 잡았습니다. 이 경기를. 좀 선발 차이가 좀 있는 경기였었고 필라델피아가 땜빵 성격이었었죠. 오늘은 이제 라텔이랑 루사르도면 이거는 일단 루사르도가 좋기는 해요. 루사르도가 제가 매번 뭐 운이 많이 안 따른다고 하는데 저번 경기도 마이애미한테 7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텔은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최근에 두 경기를 또 조졌죠. 저번 경기 또 피홈런 4개나 맞으면서 이 친구의 고질병 피홈런이 또 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오프너가 있을 땐 좋고 생선발로 나왔을 때는 그냥 한 번만 잘한 것 같아. 제가 그래도 매번 앞에다가 펄린이나 러브레이드 이런 애들 쓴 다음에 라텔을 쓴다고 했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생선발로 나오면 또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원래 루사르도가 워싱턴한테 옛날 뭐 어슬렉트 시절 뭐 이런 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지구에서 마이애미나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워싱턴이랑 같은 지구에서 붙었을 때는 6경기 동안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태 워싱턴을 만났던 9경기 모두 다 전부 다 피홈런을 맞기는 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워싱턴 빠따는 홈런 같은 거는 필라델피아보다 더 쳤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은 루사르도가 조금 위험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워싱턴은 이렇게 홈에서의 마진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요. 홈에서 점수 생산력은 그대로인데 실점이 확실히 홈에서는 한 1.2점가량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필라델피아는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나 실점 모두 다 줄어든 언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필라델피아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점수 생산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승 4패에다가 평균적으로 2.2점밖에 못 냈다. 이런 것 때문에 내일 이런 선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가 조금 꼬름한데 근데 하나 또 보이는 거는 이게 선발들이 라텔을 오시는 홈에서 6.31입니다. 그리고 원정보다 홈이 더 안 좋았고 반대로 루사르도는 홈에서는 6.60인데 원정이 1.55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루사르도가 원정에서는 되게 안정감이 있었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서 그래서 그냥 뭐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는 싶다. 그 말이 즉슨 루사르도가 워싱턴 바다를 조금 막아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피홈런은 몇 개 뭐 맞을 수는 있어도 얼추 좀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언더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경기는. 요즘에 워싱턴이 빠따가 많이 죽어서 5경기 연속으로 언더기도 합니다. 자, 다음 매치 대 시컵인데요. 센가랑 에드워드 카브레라. 원래 이게 이마나가랑 붙기로 했었는데 어제 경기가 이제 밀렸죠. 그래서 센가는 그대로 나오고 컵스는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어제 그나마 이마나가는 최근에 안 좋았다가 좋아진 두 경기가 있었는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이제 복귀하고 나서 그렇게 막 좋지가 않습니다. 한 경기만 그냥 깔짝 쿠어스 가가지고 살짝 호투했던 경기 말고는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요즘 구속 회복이나 이런 건 있어도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뭐 센가는 어제랑 얘기했던 거 똑같이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나마 좀 살아난 게 있었지만은 복귀 전부터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들 보니까 둘 다 좀 만만해 보입니다. 어제보다도 오히려 더 만만해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매치 경기가 얘네가 오바가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는 컵스보다도 오바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잘 친 것도 있지만 상대한테 개 맞아가지고 그런 경기에서 오바가 나온 게 좀 더 있었는데 일단 저는 방향 자체는 그냥 오바 보기엔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좀 컵스가 잡는 그림이어야지 매치에 이런 좋은 불펜들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서 컵스의 승리를 바라고 있지만 이거는 승패를 한쪽에 가기는 어렵고요.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신시내티 대 미러키인데요. 로도로랑 스프롯입니다. 어제 나왔던 싱어는요, 최근에 좋아지는 흐름이었는데, 로도로는 뭐 딱히 그러지는 않아요. 직전 경기 매치한테 11피안타 하나 쳐맞으면서, 공을 좀 던지다 보니까 4회 때부터는 구속까지 좀 많이 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공이 빠른 놈은 아닌데. 그리고 얘는 보면 이제 좌타자 상대로는 매우 강한데 우타자한테는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미러키는 사실 얘네는 좀 이제 좌타 빈도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뭐 스위치 히터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우타석에 세우면 되긴 하는데 이거 우타자들이 좀 컨디션이 좋은 애들이 많이는 없어.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더구나 오늘 이제 스프롯이 나오는데 스프롯이 그냥 말 그대로 공만 빠르죠. 저번 경기도 3회까지는 잘 막다가 4회 때 말리런 맞고 그때 아마 살짝 부상이 있었는데 1팀 내렸다고 하던데 그냥 오락가락입니다. 그전 경기는 어슬레티스 상대로 도 좋은 경기를 하는가 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근데 아마 내일 얘가 좀 길게 못 간다면은 미러키가 요즘에 좀 롱맨들을 많이 썼어요. 체드 패트릭도 얼마 전에 아마 3이닝인가 던졌었고 DL 홀은 부상이고요. 애쉬비는 어제도 던졌고 근데 어쨌든 이제 롱맨들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해. 그리고 미러키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 이 경우가 오피스가 많이 처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정리해봤는데
최근에 일단 두 경기는 별로 점수를 못 냈는데요. 그전에는 점수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맵들이 보면은 쿠어스필드, 라스베가스, 그리고 리글리필드. 이 리글리필드가 이날 바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9점이나 냈습니다. 이런 때 점수를 많이 낸 거지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글쎄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맹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OPS는 되게 좀 낮게 찍히는데 점수 자체는 많이 냈던 적이 있었다. 근데 구장빨도 있던 거긴 하다. 더구나 근데 오늘 또 이제 구장이 신시내티잖아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홈런 파크 팩터가 굉장히 이제 높은 구장입니다. 미러키는 원정에서 홈런이 좀 부족하다고 하던데 글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이제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던 게 이게 양팀 간의 시리즈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신시내티가 시리즈 13연패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마지막쯤 미러키 이미 지구 우승 확정을 짓고 신시내티는 와일드카드를 되게 빡세게 했던 그때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쯤에 13번 만에 시리즈를 처음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8연 루징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결국엔 저는 이 시리즈는 미러키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만 배경에 삼아도. 근데 이미 1승을 선취한 자로서 만약에 어제 미러키가 졌으면은 그러면 그냥 남은 경기 미러키를 다 볼 텐데 어제 미러키가 이겨가지고 조금 애매하네. 어쨌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할지라도 신시내티도 뭐 좋게 찍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미러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미네소타 대 다저스입니다. 오늘 원래 미네소타가 아마 라이언 등판 예정이었는데 질병 이슈로 땜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게 지금 로하스인데 이 로하스는 원래 미네소타의 불펜데이의 에이스였었죠. 한 3이닝 정도 먹어주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부상당해가지고 마이너리그 갔다 왔어요.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을 한 경기 했거든요. 근데 1.1이닝 동안 5실점을 했습니다. 올 시즌 불펜에서 가장 좋은 놈이었는데 내일은 얘 이후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제 데뷔 매티스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얘가 원래는 잘했는데 이제 갓 복귀한 거고 마이너리그도 최근에 좋지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일 뭐 잘할 거라는 기대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로블레스키도 올 시즌 좀 오락가락 한다지만은 그래도 얘는 시즌 초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었지 조금 망가진 이후에도 좋은 모습들을 덜어 보여줬습니다. 저번 경기도 6이닝 동안 무실점했고 좋은 선수라고 봐야 돼요. 방어도 그렇고 이 친구 경기 때 다저스의 승률도 꽤나 높고 이 아쉬운 건 다저스도 어제 빴다가 다저스답지가 못했다는 건데 또 이제 카일 터커랑 러싱이 부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가는데요. 근데 카일 터커는 요즘에 뭐 야유도 듣고 좋지는 않지만은 이게 달튼 러싱이 빠지면 지금 윌 스미스가 없는 상황에 포수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싱이 보니까 뇌진탕 테스트는 이제 좀 통과를 했다고 해가지고 괜찮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변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의 불펜데이 그다지 뭐 믿음이 없다. 이 친구마저 상태가 별로일 거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다저스가 배당 대비 괜찮은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저스의 마헤네보다는 요즘에 한 점 차 게임이 너무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다저스는 원정일 때 특히나 점수 생산력이 확실히 좋아진다. 원정일 때 마진이 1.81점이나 좋아진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 근거 삼아서 다저스를 좋게 보고 한 번 더 오바를 보긴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버크랑 메시입니다. 자, 버크는 저번 경기 양키스전에서 오프너 쓴 다음에 본인의 구속도 잘 나왔었고 7.1이닝을 그냥 삭제를 해버렸죠. 매우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아마 상대의 규모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버크의 커리어 중에서도 좀 남을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잘했었는데 근데 뭐 늘상 이제 믿음을 주는가 하면은 그 다음 경기들도 못하고 이닝 소화 안 되고 이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저번 경기만 잘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싶고 반대로 이제 파커 메시 또 제가 얘 잘하긴 하는데 이닝 소화가 별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조금 별로였거든요. 그러더니 저번 경기에 갑자기 구속이 2.2마일이나 잘 나왔습니다. 원래는 포심보다는 체인점이나 이런 것들로 좀 타이밍을 뺏는 유형인데 저번에는 포심으로 헛스윙을 9개나 유도를 해갖고 삼진을 9개나 잡았다. 평소보다 공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6이닝 버텼어요. 볼넷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가 떨어지기도 하고 저번 경기가 유독 되게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얘도 이제 좀 이 방어보다 망가질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자 어제는 거의 메이저리그가 거의 모든 경기가 이제 언더 게임이었는데 딱 이 경기만 오바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선발 구간은 개언더였다가 불펜 구간에서 오바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사실 선발들이 그렇게 막 퀄리티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어제도 화이트삭스가 홈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뭐 늦게나마 그래도 잘 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이트삭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굉장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이게 5월달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이 경우에 2점, 7점, 15점, 6점, 3점으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좌한 상대로 홈일 때 평균 6.6점이기도 했었고 뭐 점수 생산력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내일도 화이트삭스 빠따가 좀 기대치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화이트삭스의 역배나 뭐 오바 그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싹이 조금 거슬리는 거는 불펜 소모도. 요즘에 특히 샌안토니 도밍게즈가 너무 망가졌는데 이게 다 연투기는 해요. 그래도 뭐 남은 애들이 아주 뭐 나쁘진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를 보는 성격도 있어요. 어제도 불펜 구간에서 고장이 많이 난지라.
클리블랜드 역시 케이드 스미스가 역전한 경기를 다시 또 내줘버렸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화싹승이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입니다. 오늘 이제 카일 레이랑 이로드가 붙는데, 이거는 저는 뭐 저번에도 카일 레이를 그렇게 막 못 믿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6인 3실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병살타 유도를 2개나 한다든지, 평소보다 구속도 잘 나왔고, 컨디션은 좋았던 모양이에요. 올 시즌에 이제 홈이랑 원정 패사도 조금 있어서 홈일 때가 낫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뭐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뭐 5선 발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애매했던 애들, 팔란테 같은 애들이 요즘에 되게 잘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레이는 뭐 그 정도 모습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고, 좀 땅볼 유도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보이는 건 아니어서 딱히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상대가 이제 이로드인데 저번 경기 천사한테 7이닝 동안 1실점으로 굉장히 잘 버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로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안 좋았다가 올 시즌 이렇게 대부분의 구종들이 플러스 피치가 많이 됐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체인지업이나 포심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쯤부터는 이 체인지업이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더니 올 시즌 플러스 4 찍고 있고 포심도 많이 회복을 했죠. 작년 대비 이런 피안타나 피장타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종의 내용들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로드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방어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애리조나에서는 가장 좋은 축이고 뭐 좋은 날에는 이닝도 잘 먹어주기도 합니다. 종종 나오는 이렇게 제구가 똥망인 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좀 애리조나가 지금 빠따가 별로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는 엄밀히 봤을 때는 좀 좋은 축이고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 뭐 어제도 어쨌든 애리조나가 이걸 좀 비비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선발 차이도 있다고 보이고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홈일 때는 얘네들이 점수 생산력이 대단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원정보다도 홈일 때 거의 한 1.3점가량 점수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어제도 홈일 때 마인 빈도가 굉장히 적다. 홈에서 올 시즌 22승 가운데 마인이 12번밖에 안 되고 한 점차 승리가 10번이에요. 전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세인트루이스를 뭐 딱히 뭐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애리조나가 역배 받았으면 역배, 한 점차 게임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근데 불펜 소모도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이 오브라이언이 정말 문제인데 필승조 라인 이런 셋업 라인들이 지금 다 연투에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세인트루이스의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애리조나 역배나 한 점 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 대 보스턴입니다. 이 설리번이랑 소니 그레이고 요즘에 제가 쿠어스 필드에서도 언더 경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침 둘 다 빠따가 좀 별로잖아요. 그러더니 어제 경기도 펠트너 그리고 베넷도 은근히 잘해서 이게 또 이제 언더 경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베넷을 못 믿어가지고 콜로라도의 역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스턴이 이길 만한 경기를 체프먼이 날려 먹었습니다. 확실히 체프먼이 작년 포스랑은 너무 달라요. 요즘에는 올라올 때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재구난주도 많고 어제처럼 그냥 결정적인 거 쳐맞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체프먼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는 근데 오늘 이제 설리반이랑 소니 그레이면요 아마 설리반이 얘도 좀 짧게 갑니다. 저번 경기는 구속이 잘 나왔지만은 4이닝 동안 8실점이나 해버렸다. 아마 얘가 첫 경기 때는 잘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저번 경기는 그냥 되게 쳐맞았었어요. 아마 그리고 얘가 나온 날에는 아그노스 이 친구랑 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도 못해가지고 롱맨 성격으로만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롱rel리버들을 덧붙이는 그런 성격이 될 만한 날이에요. 일단 그래서 아그노스나 설리반 얘네들이 조합되면은 그거는 좀 제한급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소니 그레이는 그냥 잘하잖아요. 얘가 이제 아마 저번 경기도 7이닝 먹어주면서 그것도 이제 이 친구 경기가 좀 보스턴이 승률이 높다고 했는데 저번 경기는 아쉽게 이제 좀 빠따가 모자라서 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요즘에 계속해서 못 치고 있다 이런 거는 똑같기는 한데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는 그나마 좀 나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표본이 되게 부족하지만은 그나마 몇 없는 좀 좋아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소니 그레이는 이제 쿠어스 필드 등판이 예전에 한번 있었었어요. 7이닝 동안 1실점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저는 오늘은 보스턴을 좀 보고 싶네요. 빠따가 문제야 빠따가. 아마 내일은 콜로라도의 이 마운드 운영이 조금 별로일 가능성이 있고 네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10.5 기준으로는 최근에 언더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이게 콜로라도가 마운드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네. 보스턴이 못 치긴 하는데 일단 그 정도 보고요. 자, 내일은 천사 대 볼팀입니다. 라이언 존슨이랑 바즈고요. 라이언 존슨은 선발로서는 아마 저번 경기가 처음으로 선발로 나온 경기였을 거예요. 그전에는 불펜에서 길게는 뭐 한 2이닝, 3이닝 정도 그렇게 먹는 놈이었었는데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었고요. 저번 경기도 그냥 5이닝 5실점으로 별로 못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최근에 그냥 조금 괜찮아서 올렸지만 제구도 좋고 많이 안 맞기도 하고 이래서 올렸는데 빅리그에서는 개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슬렉스의 서터에스 파크 그런 오바구장이다 보니까 좀 이제 맞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좋게 볼 건 없다는 소리고 자 그리고 쉐인 바즈 저는 이 친구 요즘에 좋다는 얘기를 매번 많이 해요. 어제 나왔던 브래디시나 그전에 나왔던 그 브랜든 영 얘네들과 같이 볼티모어에서는 이렇게 선발로서는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경기도 7이닝 동안 삼진 9개 잡아줬고 1회 때만 조금 고전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나마 이제 좀 잘 던지고도 실점이 있는 아니면 좀 억울한 경기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요즘엔 확실히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올 시즌에 89이닝 동안 피홈런이 8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부분인데 천사는 홈일 때 홈런이 많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 천사의 좋았던 빠따 기세가 어제 한번 꺾인 거 브레이시한테 철저하게 막혔죠. 반대로 볼티모어는 꽤나 오랫동안 좋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네, 뭐 그런 것들도 좋게 보였고요. 제가 어제도 볼티모어가 이길 때는 마인 민도가 높다.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 저는 어제 이 경기가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가 너무 절망적이다. 근데 샌디에고도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이제 4승 6패가 됐어요. 어제는 1점 내고 이겼으니까 이게 4승 6패가 됐는데 근데 10경기 동안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2.2점밖에 못 냈습니다. 그냥 그만큼 양팀 다 빠따가 지금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내일은 마르케스랑 리치래. 리치는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 갔다가 복귀해서 스트라이더가 개 터진 날에 그 이후에 이제 5이닝을 수습을 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저번 경기 때 또 안 좋았거든요. 볼레스에다가 피홈런 3방 또 개 터져가지고 그냥 아직은 좀 모자라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마르케스는 오늘 공기가 아마 이제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정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캐닝이 안 좋아가지고 마르케스를 올린 것 같은데 마르케스가 최근에 마이너리그는 좋았다고 해요. 리앱 템파는 5이닝까지 먹었다. 올 시즌 내내 샌디에고에서는 그냥 안 좋은 날이 더 많았어서 사실 선발들은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마침 지금은 빠따도 둘 다 개망 상태다. 난 이래가지고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고 싶어. 어제도 마이클 킹이랑 그랜트 홈즈면 이것도 킹이 그나마 낫긴 한데 킹도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킹이 7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경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말로 이 정도 애들한테 7점 먹이는 언더를 쉽게 볼 수도 없고 저는 이 경기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프 대 어슬레티스인데 로비레이랑 시발레네요. 글쎄 뭐 로비레이는 저번 경기 중간에 이렇게 좀 중단되는 게임을 이어받아가지고 6.1이닝 동안 삼진을 8개 잡는 좋은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상대가 애틀랜타였었어요. 되게 못 치던 시기 애틀랜타. 그래갖고 좀 좋았었고 요즘에 좀 오락가락해요. 뭐 볼넷이 고장난다든지 뭐 그런 게임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저번 경기로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할 만은 하고 확실히 홈일 때는 홈런을 덜 맞는 게 있는데 어슬렉스가 빠따가 무섭기는 하죠. 원정일 때는 점수 생활이 4.38점이나 줄어든다. 이게 근데 라스베가스가 많이 껴있어서 그러긴 한데 라스베가스 시리즈 전에도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언더오버 차이가 거의 뭐 한 3점가량 났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홈런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오늘 구장 자체가 굉장히 또 이제 홈런 파크 팩터가 낮은 구장 이러다 보니까 어슬렉스의 강점 같은 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아마 시발레가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는데 1.3마이는 더 잘 나왔지만 3이닝 동안 6실점으로 피츠버그한테 고전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선발상으로는 로베레가 나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지금 마침 샌프란시스코도 뭐 불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선택하기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어슬레스가 좌한 상대로는 엄청 강했는데 이 원정일 때는 좀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OPS가 아마 1등인가 그랬는데 원정일 때는 표본은 적어도 확실히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슬렉스도 빠따 변동성이 큰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별로 가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그림은 그리고 있긴 해요.